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다뤄보고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그 해로서 그 파동 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볼루션 하는지, 즉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빗 자체도 일종의 그 파동 함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그 측정을 했을 때 그 큐빗이 어떤 그 특정한 오퍼레이터의 하나의 그 고유 함수로 이렇게 붕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붕괴된 이 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컴퓨터의 논리 그 소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이 파동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이론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꼭 그 이론을 완전히 그 소화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일반적인 그 파동의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전자기 파트를 하면서 맥스웰의 전자기 파를 할 때 그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선 그 1차원 그런 파동 함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건 굳이 뭐 양자역학적인 그 파동 함수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그 파동은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을 만족합니다. 즉, 파동을 우리가 psi라고 쓰면은 이게 지금 1차원, 즉 x방향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psi xt라고 놓을 수가 있고, 지금 x방향으로 이렇게 평면파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즉 이렇게 이제 물이 있을 때 여기 그 나무 판지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럼 물결이 앞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그 k 벡터라고 쓰고 이걸 우리가 그 웨이브 넘버, 즉 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는 이렇게 2의 i kx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그 익스포넨셜의 ix라는 거는 뭐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요건 이제 코사인 x 플러스 이제 i 사인 x를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렇게 교류 파트, 즉 전자기의 교류 파트에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실수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코사인 함수가 되고 허수부가 이제 사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파동은 이 실수부와 허수부가 이제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또 k로 묶어내면은 이제 k 분의 오메가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그 파동의 속도 v가 돼서 이제 v는 k 분의 오메가 이런 그 형태의 식이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팔을 이렇게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팔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전반적인 파형이 이렇게 x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속도가 이제 v라는 거고, 이 진폭이 이제 이 그 높이 a가 되고, 요 길이가 바로 그 파장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k하고 람다는 이런 그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고요. k는 람다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요 하나의 그 우리가 매질에서 생각하면은 이 매질 이 점은 아래 위로 이렇게 진동만 하죠.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되고, 그 진동하는 그 주기가 오메가는 이제 2파이 f가 되죠. 그래서 그 주기가 f라고 하면은 그 2파이 f가 바로 그 오메가가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식이 얻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런 그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 일반적으로 그 V는 이제 파의 속도는 이제 K분의 오메가 이런 식을 우리가 분산 방정식 dispersion relation이라 하고, 빛의 경우에는 이 V가 C가 되니까 오메가가 CK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이 성립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파동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파동 형태로부터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뭘로 출발할 거냐면은 우리가 그 물질파의 그 개념에서 출발할 건데요. 그 드브로이의 물질파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운동량은 즉 그 람다분의 h로 이렇게 주어졌죠. 드브로이파라는 게 모든 물질이 가지는 그 운동량은 그 파장, 드브로이파의 파장에 반비례하고
그 비례상수가 이제 플랑크 상수로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2파이로 나누고 2파이를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h바 k가 되죠. h바라는 건 이제 플랑크 상수로 이제 2파이로 나눈 값인데요. 그래서 운동량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그 물리적인 이런 그 측정 양들이 하나의 그 오퍼레이터로 이제 작용한다는 걸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운동량 오퍼레이터가 어떤 형태를 가질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즉 어떤 PA라는 오퍼레이터, 운동량 오퍼레이터를 파동함수에 해서 H바 K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그 파동함수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런 오퍼레이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량 오퍼레이터가 되려면은 파동함수가 지금 이런 익스포넨셜의 i kx-오메가 t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게 그 h바 k가 되려면은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걸 i분의 h바 dx분의 d 이런 형태의 어떤 공간에 대한 미분 연산자 형태를 띄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제 ik가 밖으로 나오죠. 이 앞에 나오니까 여기 i를 나눠주고 h바를 붙이면은 h바 k가 나오고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운동량 오퍼레이터는 이 양자역학에서는 i분의 h바의 어떤 공간에 대한 1차 미분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 여기서 이제 편미분으로 그냥 썼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변수로 x로 이제 미분하는 이런 형태의 연산자로 표현될 거다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first quantization, 첫 번째 양자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second quantization을 배우면은 조금 더 이제 그건 이제 고급 물리학에서 배우는데, 아무튼 이런 그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양자화가 이런 운동량을 그 이런 오퍼레이터로 양자화하는 연산자로 표시하는 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번 또 주목하실 것은 에너지는 이제 플랑크의 이제 에너지와 같이 여기서도 h바 오메가로 주어집니다. 즉 파동의 어떤 증동수가 바로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k하고 람다는 서로 역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역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k 곱하기 람다가 이제 2파이가 되고, 역시 오메가 곱하기 즉 각진동수 곱하기 이 주기, 즉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곱하면 역시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k하고 람다는 하나의 그 공간적인 그 양이죠. 공간적인 양하고 어떤 k 웨이브 벡터하고 어떤 이런 그 서로 그 상관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오메가에 대응된 값이 역시 시간하고 이제 상관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성질 때문에 수학적으로 여기서는 역수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보면 델타 x하고 델타 k가 2분의 1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델타 t하고 델타 오메가가 2분의 1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불확정성 원리를 제대로 한번 또 리뷰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P가 H바 K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으로 바꾸면 델타 X, 델타 P가 2분의 H바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다. 역시 시간의 어떤 델타 T하고 델타 에너지 델타 E 곱한 양도 역시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 우리가 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Uncertainty Principle.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게 어떤 물리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식적으로 K와 람다가 서로 이제 역수의 관계가 있고 오메가와 이제 T가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수학적인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운동량을 양자화할 때 H바 K, H 플랑크 상수를 곱해줘야 된다. 여기가 이제 물리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양자화할 때 플랑크 상수가 이제 곱해줘야 된다. 각진동수에서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그 팩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운동량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했었죠. 그 드보로이 파의 그 성질로부터 그 운동량 오퍼레이터를 P를 i분의 h 그 dx분의 d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이제 정의를 할 텐데요. 그 해밀토니안이라는 건 하나의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어떤 파동 함수에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가하면은
그 에너지 값을 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연산자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운동 에너지, 그 해밀토니안은 운동 에너지 En분의 P제곱 플러스 그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그 주어진다는 건 우리가 기존 역학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 요 역학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양자역학에서 이제 그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P 운동량 연산자를 우리가 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P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은 2n분의 P제곱 대신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I제곱분의 H바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H바 제곱에 두 번 그 미분하는 게 되죠. dx제곱분의 d제곱 이런 형태의 연산자가 될 겁니다. 요걸 P제곱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여기 그러면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x제곱분 d제곱 요 항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psi를 했을 때 연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v 포텐셜 위치 에너지 그 항도 있고 요게 이제 에너지의 어떤 그 값을 줘야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의 그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럼 요게 바로 어떤 시간에 무관한 즉 타임 인디펜던트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타임 인디펜던트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그 하나의 정의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사용된 그 운동량 연산자가 바로 이제 first quantization, the Broglie-Pa에서 나온 운동량 연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방정식 우리가 어떨 때 이제 푸냐 하면은 실제로 그 잠시 후에 배우게 될 그 타임 디펜던트 즉 시간에 의존한 그런 방정식도 있지만 일단 그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거의 해는 이걸 만족시키는 파동 함수는 바로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고유 함수가 됩니다. 여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이제 5분 양자역학에 설명한 그 고유 함수, 고유치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그 해밀토니안 그의 고유 함수를 우리가 뭐 파이 1, 파이 2 여러 가지의 어떤 함수가 가능할 겁니다. 파동 함수 가능하면은 요걸 실제로는 무한개의 어떤 파동 함수 가능할 수가 있지만 일단 뭐 n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파이 n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각각의 h 즉 해밀토니안 그 파이 1 하면 뭐가 나오냐면 E1, 파이 1 이런 형태의 식을 만족하는 거죠. 요 그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에너지 아이겐밸류 이런 걸 우리가 그 고유치 또는 영어로는 이제 아이겐밸류라고 합니다. 아이겐밸류. 요건 우리가 이제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고요. 아이겐 펑션.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고유치, 고유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이 파동 함수, 즉 고유 함수에 연산을 하면은 고유치 값이 나오고 이제 자기 자신 고유 함수가 되는 그런 연산을 의미합니다. 그걸 만족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해밀토니안의 고유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임의의 함수라면 만약 그 해밀토니안의 임의의 함수를 연산을 하면은 얘는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이 1이나 파이 n 이런 형태의 어떤 고유 함수로 이렇게 파동 함수가 붕괴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요건 붕괴가 되는 상황 신경 쓰지 말고 이미 처음부터 그 고유 함수를 우리가 잡으면은 단지 어떤 숫자만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 값을 우리가 고유치, 즉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h 파이 n은 뭐 en 파이 n 이런 형태의 식이 만족할 거고요. 요걸 우리가 그 파이 1, 파이 2를 좀 줄여서 디락 노테이션 캣 벡터로 표현하면 이제 그냥 1, 2 해가지고 이건 n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밀토니안 그 슈레딩거 방정식도 h psi가 e psi 이런 형태의 좀 더 이제 간단한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h 곱하기 그 첫 번째 스테이트 하면은 이제 E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된다. 요게 이제 일종의 그 고유함수에 대한 그 해밀토니안의 그 정의가 될 거고요. 그래서 n은 n 스테이트를 연산하면은 en이 나오고 다시 자기 자신 n 스테이트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양자역학에서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푼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고유 함수들을 구한다는 거고요. 이 고유 함수를 구하면, 왜냐하면 에너지 값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해밀토니안 연산을 해가지고 이게 psi가 만약 그 파이2가 나왔다. 그럼 이 앞에 나오는 값은 바로 E2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에너지 레벨의 값을 우리가 측정하는 셈이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어떤 에너지 상태를 알려면은 이 해밀토니안의 어떤 고유 함수를 이제 알고, 그 고유 함수의 그 고유치 값을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즉 H psi 한 개 이제 E psi가 되는 요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요걸 만족하는 함수들을 우리가 그 고유 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유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치, 즉 이게 첫 번째 그 에너지 레벨이 그 제일 낮은, 즉 E1, 즉 가장 에너지 레벨이 낮은 그 고유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n번째 에너지 레벨을 갖는 그런 고유 함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의 어떤 그 전자나 이런 물질의 상태를 그 이런 그 해밀토니안의 어떤 그 고유 함수에 이러한 그 슈퍼포지션으로, 즉 중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그 해밀토니안의 그 고유 함수들이 서로의 어떤 그 컴플리트한 셋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얘기로 하면은 그 힐버트 공간의 그 기절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힐버트 공간을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함수들의 그 벡터 공간을 우리가 힐버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함수들의 디멘전이 n번째 에너지 레벨까지 있는, 즉 파동 함수가 이제 n개까지가 있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그 n 디멘셔널 그 힐버트 공간의 그 기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1, 2 스테이트, n 스테이트까지가 바로 하나의 그 기저 함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각각의 이 1, 2 스테이트는 기저기 때문에, 기저라는 말은 이제 서로 이제 also normal 하던 얘기죠. also normal. 그래서 크기가 1이고 서로 이제 직교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델타 ij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크로네카 델타가 나온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제 also normal의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그 에너지 오퍼레이터의 이제 아이겐 밸류와, 즉 에너지 값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 나오면은 요 아이겐 펑션 가지고 이미의 어떤 그 전자의 상태를 다 기술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만약 이런 그 복잡한 함수에서 우리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하면 어떤 값이 얻어지냐 하면은, 어떤 값이 얻어질지 모르지만 그 만약 그 두 번째 그 에너지를 갖는 그 스테이트가 나왔다고 치면은 요 에너지 값은 이제 E2가 얻어지는 거죠. 근데 E2가 얻어질 때 그 확률이 바로 그 A2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앞에 개수들은 바로 요 상태로 이제 떨어질 확률, 함수가 붕괴될 확률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첫 번째 에너지 상태로 떨어질 확률은 A1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n번째 스테이트가 될 확률은 P 뭐 n이라고 하면은 AN의 제곱, 이게 바로 이제 확률이 되고, 그때 에너지 값은 그 EN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타임 인디펜던트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얘기고,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런 그 이 psi가, 즉 이 파동 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있는 거죠. 즉 psi xt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구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유도하는 방법은 아까 뭐 그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파동 함수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여기 진폭이고, 그 다음에 eikx-ωt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그 시간에 대한 항은 요 ωt라는 요 성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요걸 이제 이 파동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그러면 t 앞에 있는 개수, 즉 i 오메가가 밖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오고 자기 자신이 되죠. 익스포넨셜 이런 형태로 주어지니까 다시 쓰면 마이너스 i 오메가 ps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는 즉 우리가 그 에너지가 그 h바 오메가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플랑크의 그 가설의 에너지 광량자 가설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파에서도 역시 에너지는 h바 오메가 형태로 이제 주어질 걸 우리가 예측을 하고 보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그 IH바를 곱해주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H바를 곱해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하면 마이너스 I 오메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I가 없어지고 플러스가 되고 H바 오메가 자기 자신 psi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H바 오메가는 방금 이제 에너지라고 했죠. 에너지 곱하기 psi 이런 식이 나오고 어떤 연산을 해서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나오는 게 바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바로 H 해밀토니안 곱하기 이제 파동 함수 이런 형태의 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H psi가 IH바 라운드 t분 라운드 psi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또 하나의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되죠. 이걸 우리가 그 타임 디펜던트, 즉 시간에 의존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결과적으로 이 가정, 즉 에너지가 h바 오메가로 주어지는 이 플랑크의 어떤 광량자 가설에서부터 그걸 일반화시켜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 식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런 그 psi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그걸 한번 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그 구부 능선을 넘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 그 타임 디펜던트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psi x0가 주어졌을 때 psi xt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psi x0, 즉 시간이 0일 때는 이걸 우리가 그 에너지 아이겐 펑션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앞에 개수를 이제 an이라 하고, 즉 an 파이 n의 합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시간에 대한 항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떤 중첩의 원리 때문에, 즉 슈퍼포지션 원리 때문에 앞에 개수는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 대한 이 파동 함수의 어떤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 즉 변화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그 파엔 x t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파동 함수가 익스포넨셜의 ikx-오메가 t라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걸 변수를 분리합니다. 즉 공간에 대한 항과 그 시간에 대한 항을 분리해서 써보면은 공간에 대한 항은 이제 파인 x가 될 거고, 즉 에너지 해밀토니안의 그 아이겐 펑션이 될 거고, 시간에 대한 항은 2의 i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바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메가가 뭐가 될 거냐 하면은 바로 즉 오메가 n이 h바 분의 그 en 이런 형태의 식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바로 이제 플랑크 가설로부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제 유도된다고 했었죠. 그 식에서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 n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으면 즉 요 앞에 그 요 항이 익스포넨셜의 2의 i h바분의 en, 즉 그 에너지 아이겐 밸류 곱하기 시간 이런 형태로 이제 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바로 다시 여기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즉 psi t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개수는 바뀌지 않고 즉 어떤 그 에너지 고유 함수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이런 그 팩터를 곱해주면은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U라는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익스포넨셜의 그 마이너스 I 분의 H 분의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곱하기 시간 이런 걸 하나의 그 시간에 대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은 U psi 제로 한 게 바로
psi t가 되는 거죠. 이게 psi t가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psi 제로가 이렇게 2분의 1, 루트 2분의 1, 1 스테이트 플러스 루트 2분의 1, 2 스테이트의 합으로 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요. 요건 바로 어떤 큐빗의 상태를 얘기하죠. 즉, 1 스테이트가 있고 2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렇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인 즉 1과 2 스테이트가 골고루 섞여 있는 중첩된 이런 상태를 하나의 그 시간이 0일 때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이게 시간의 t가 될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 앞에 요 식에 의해서 익스포넨셜의 i h바분의 e1t,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익스포넨셜의 i h바분의 e2t, 이런 어떤 하나의 그 팩터만, 시간에 대한 팩터만 더 이제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계수는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이런 형태의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그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U라고 쓴 이유도 그 유니타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쓴 거고, 이런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는 하나의 그 어떤 회전 변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1인 스테이트와 2인 스테이트도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 제로도 시간에 대해서 똑같은 또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둘 사이의 각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1인 스테이트, 그 다음에 2인 스테이트, 그 다음에 파이 제로인 스테이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그 U0, 그 다음에 U1, 그 다음 U 파이,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스테이트로 이제 바뀌는, 그게 바로 이런 그 시간에 대한 효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제가 원래는 이거 그 원디멘셔널 박스를 예를 들어서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간 관계상 그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요 이론을 실제 어떤 그 문제 상황에서 적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그 총괄적인 그런 픽처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이 사실 양자역학의 거의 전부입니다. 새로운 게 없고요. 그래서 이 이론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모든 어떤 그 양자역적인 문제를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이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시는 걸 꼭 한번 다시 한번 그 되새겨가면서 다시 한번 자기 걸로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구독 버튼을 여러분들 눌러주시면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더 발전된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